로즈 가드너들이 베이슬 슛을 도장지, 신장지, 생장지 등으로 제각각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장지는 줄기나 가지에서 삐죽 기세 좋게 웃자라 나온 것으로서 일반 나무에서는 미관상 달라버리는 쓸데없는 가지를 말합니다. 또 베이슬 슛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로 생장점에서 자란 가지, 즉 생장지와 새로 자란 가지, 즉 신장지를 저마다 헷갈려 하면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한자 용어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다 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베이슬 슛이라고 통일해서 사용하는 쪽이 어떤 가지를 지칭하는지 명확히 전달하는 데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땅속 뿌리에서 올라오는 튼실한 새순이 보이시죠? 바로 베이슬 슛입니다. 리치피드 엔젤 장미는 초봄에 병균줄기 2개를 밑둥에서 잘라버렸더니 베이슬 슛을 여러 개씩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보스코벨 장미도 기특하게 2개나 올리고 있습니다. 줄리 앙두리의 장미도 가는 줄기를 잘랐더니 베이슬 슛을 내주고 있습니다. 필그림 장미는 무슨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는지 한꺼번에 6, 7개의 베이슬 슛을 힘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정하우스의 저 꼭대기의 눈이 성장하는 데 우위가 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흐느적거리는 줄기가 저절로 쓰러져도 다시 세우지 말고 뿌리 쪽이 가장 높은 위치가 되도록 조성합니다. 성목의 경우에도 기존의 줄기들이 쓰러지든 말든 방치하면 영상과 같이 베이슬 슛이 무더기로 나오더군요.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정화우세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꽃봉오리가 달린 본래의 줄기들이 땅에 쓰러져 있으니까 베이슬 슛이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개 꽃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영양분을 베이슬 슛에 몰아주기 위해 드러누워 있는 줄기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무의 세대를 교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묵은 줄기를 잘라버리면 대개 새 줄기에서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오래된 가는 줄기를 자름으로써 베이슬 슛을 유도합니다. 그동안 아까워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두어봤자 핀 꽃도 예쁘지 않고 장미의 뿌리가 그 줄기를 부양하느라 베이슬 슛을 낼 여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르는 김에 오른쪽의 좀 가는 줄기도 잘라버리겠습니다. 어머, 아깝다고요? 또 더 튼실한 줄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좀 비리비리한 장미는 다 뭔가 안 좋은 원인을 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늙고 약한 가지에는 병균도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늘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저기 줄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흰 꽉지벌레가 보이시죠? 상처 입은 줄기를 발견했다면 꽃이 피지 않을까 하고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잘라서 베이슬 슛을 유도합니다. 장미의 상부만큼 뿌리도 이미 발달해 있기 때문에 잘라버린 줄기분만큼 베이슬 슛을 낼 힘이 있답니다.
대부분의 가지가 블라인드 슛임에도 방치하면 장미는 성장을 멈춘 채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합니다. 블라인드 슛을 잘라줌으로써 장미한테 다시 성장하도록 자극을 주면 베이슬 슛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꽃도 피우게 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슛을 제거하고 일정 시간 지난 뒤 베이슬 슛 3개가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꽃봉오리도 들어맺었고 막 피르고 하는 꽃도 보입니다. 에덴파루의 블라인드 슛을 제거한 뒤 베이슬 슛들이 땅에서도 줄기에서도 힘차게 올라오고 꽃봉오리들도 맺힌 모습입니다. 덩굴장미가 아니라 땅장미로 키우고 있는데 베이슬 슛이 올라와 1-2m 높이로 길게 자라버리면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땅장미로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4-50cm 높이 복원해서 미리 순 지르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 쉽냐고요? 물론 새로 올라오는 연한 베이슬 슛을 꺾어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하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보는 족족 꺾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차마 꺾어버리지 못해서 꽃을 다 본 다음 가을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에 2, 3월 대대적인 전정을 할 때나 자른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더닝은 본인의 사정에 맞춰서 해야지. 남을 따라 하려고 하면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미리 순지르기를 하는 것이 장미한테 이롭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순지르기를 미리 해주면 줄기가 단단해져 장미가 월동할 때 가지 마름병에 걸릴 확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6월에는 꽃이 피어봤자 예쁘지도 않고 삐죽 솟아있는 줄기들이 정원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정원을 둘러볼 때 잡초를 뽑는 심정으로 쑥쑥 올라오는 베이슬 슛의 순을 뚝뚝 끊어보면 어떻겠습니까? (4-50cm) 높이에서 순지르기를 하고 나면 한 줄기에서 2-3개의 줄기로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일석이조나 일석삼조가 되는 셈이지요. 어떤 일을 단행할 때 그 결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으면 차마 하지 못해서 망설이던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개 꺾으면 2-3개의 가지가 정식되니 땅장미의 경우 순지르기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생긴 여러 가지에서 우다닥 핀 땅장미의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베이슬 슛의 순지르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베이슬 슛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따버려야 할지 참으로 고민스러워집니다. 먼저 유인하려는 방향과 반대로 난 것을 솎아냅니다. 서로 겹치는 것도 솎아냅니다. 7-80cm의 대형 아치를 덮는데 줄기 5-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를 대비해서 여유분 1-2개를 더 남겼습니다. 장미를 등불로 키울 경우
특히 베이셀숫을 오벨리스크에 감을 예정인 경우는 베이셀숫이 딱딱해지기 전에 사선으로 방향만 잡아줍니다. 아치에서도 베이셀숫이 딱딱해져 버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줄기를 유인하고 싶은 쪽으로 틀어서 그 방향으로 계속 자라나도록 유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게 키우고 싶을 때는 수평으로 유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평으로 줄기를 눕히면 정화우세 현상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줄기 사이사이에 장가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 3월 장미를 유인하기 전까지 길게 자라도록 두면 굵은 줄기에서 완결적인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높게 솟아있는 것이 보기 싫다고 수평으로 눕혀버리면 정화우세 현상에 의해 장가지를 내게 되고 다음에 5월 그 가는 가지에서 핀 꽃은 작고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굵은 줄기에서 크고 알찬 꽃이 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재의 줄기도 다 전년에 나온 베이셀숫이었는데 올해도 베이셀숫이 많이 나왔습니다. 벽면과 반대 방향으로 난 베이셀숫은 잘라버렸고 나머지 베이셀숫은 비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노끈으로 묶어주고 가능한 길게 자라도록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가을꽃을 본 뒤 작년가지 2~3개는 잘라버리고 새 베이셀숫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